안녕하세요, 단순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심리 테스트가 한창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사막을 지나가야 하는데 함께 가고 싶은 동물을 고르라는 거였습니다. 뱀, 원숭이, 하나는 새였나? 여튼 그랬어요. 친구들은 전부 다 고민을 해서 고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막을 건너가는데 동물들을 데리고 가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혼자 사막을 건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리 테스트 해석을 봤는데 새가 남편이고 원숭이가 자녀, 그 다음에 뱀은 돈이었어요. 그때는 장난삼아 해본 심리 테스트였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소름 돋더라고요. 심리 테스트 결과가 저렇게 나왔지만 당시만 해도 저도 당연히 남들처럼 결혼해서 잘 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30이 넘으면 큰일 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덩달아 제 마음도 조급해지고 심란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가 얼마나 좋은 나이인데 그런 걸로 고민을 했나 싶기도 한데 그건 어차피 다 세월이 지나야 깨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일을 정리하고 4개월가량 2달 나눠서 혼자 여행을 다녔어요. 혼자 다닌 여행이 엄청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건 혼자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그 여행 이후에 다시 혼자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여행에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다면 여행 후엔 인생은 이제 혼자서 살아볼 만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가서 힘들고 다시 혼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또는 혼자 못 산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이상하게 반대로 가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혼자 여행하는 게 유행하던 때도 아니었고 여자 혼자 여행 간다고 하면 다들 이제 걱정부터 하고 거기다 제가 영어도 잘하지도 못했고 그때는 번역기조차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스케줄 짜서 말을 최소화하자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인터넷으로 여행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뭐든 예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어도 혼자 여행을 다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계획대로 되기도 했지만 계획대로 안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고생을 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즐거움도 얻으면서 여행을 마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결혼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거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어쩌면 이제 혼자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혼자 살면 외롭다, 나이 들면 힘들다, 가족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잠깐의 경험만으로 저희 마음을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냥 혼자 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는 혼자 살아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굳혀져 갔습니다. 이제 여자 혼자서 숲속에 사는 걸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나 뒷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어쩌다 보니 비혼이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어릴 땐 비혼이란 말도 없었고 그런 선택지가 주어지는 사회 환경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모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때였고 그러니까 어중간한 시기에 그런 사회 환경에 편승한 세대가 바로 지금의 40대인 것 같아요. 40대의 비혼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혼자 살게 된 케이스가 많을 겁니다. 혼자 살기는 두려운데 또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내가 가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혼자 살아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힘들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살면 힘들고 외롭다라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무서웠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아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삶에 크게 불만인 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라기보다는 조금 후회는 있어요. 결혼이든 비혼이든 이제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게 조금 후회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더 나이가 들어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은 사회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선진국에선 1인 가구 공동체가 생겨서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어쩌면 더 나이 들어서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단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단지 저는 지금 비혼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막연하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으로 비혼을 결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던지 그 선택에서 오는 고통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선택하기엔 인생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 비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좀 더 자발적으로 비혼을 결심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은 그에 따른 준비도 차근히 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을 할 건지, 경제적으로는 또 어떻게 자립을 할 건지, 그냥 무작정 자유롭게 사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자유로움을 누리면서도 그 이면에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도 계속 대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의 여행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나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저를 이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선택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 주길 바랄 뿐입니다. 끝.